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등산을 왜 하시나요?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등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등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중 절반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등산 중 보는 풍경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등산은 언제 어디를 가도 멋지지만은요, 언제쯤 어디서 어떤 풍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은요, 조금 더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등산 중 제가 좋아하는 풍경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풍경과 비교해 보시면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풍경은요, 평소엔 제가 그리 선호하진 않지만은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에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계곡입니다. 모든 산에는 계곡이 있고요,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되는 기분이지만은요,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계곡가에 가보면은 평균 온도가 낮아서 도심과는 다르게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하산하는 길에 계곡에 발을 담그면은 산행의 피로가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특히나 여름철 하산길에 계곡에 입수를 해보면은요,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만큼 굉장히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더운 7월과 8월에 계곡을 많이 찾는 편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좋은 계곡들이 너무 많아서 모든 계곡을 추천해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들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철학산의 천불동 계곡과 그리고 구곡담 계곡, 그리고 주전골 등 굉장히 아름다운 계곡들이 많고요, 오대산의 소금강 계곡 역시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지리산의 칠선 계곡이나 혹은 한신 계곡 같은 아름다운 계곡도 있고요, 물놀이 하기 좋은 계곡으로는 제가 소개해드린 문경의 대야산과 그리고 괴산의 칠보산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 방문했다가 물놀이 하는 도중 휴대폰이 침수돼서 모든 영상을 다 날린 인제의 아침가리골도 물놀이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덕풍계곡 혹은 왕피청과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외에도 민주지산의 물한계곡이라든지 두타산의 무릉계곡 등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계곡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요, 단풍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단풍은 전국 대부분의 산들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등산하는 시기에 맞춰서 현재 단풍이 절정인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풍이 빨리 들기로 유명한 설악산 고지대는 9월 말부터 단풍이 시작이 되고요, 비교적 단풍이 늦게 오는 남쪽은 11월 초나 중순까지 단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곳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단풍이 유명한 곳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정읍의 내장산과 그 옆에 백암산이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설악산의 구곡담 계곡, 주전골, 지리산의 뱀사골과 피악골, 순창의 강천산, 오대산의 선제길, 고창의 선운산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들이 많습니다. 예,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등산 풍경은 설경인데요, 개인적으로 등산하면서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풍경입니다. 다만 항상 예쁜 것은 아니고요, 눈이 내린 후 그 눈이 녹거나 흩어지기 전에 눈이 쌓여있는 모습과 그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만드는 산고대가 있을 때의 풍경이 특히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른 풍경들은 날씨에 크게 상관없이 특정 시기에 가면 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설경은 날씨가 따라주지 않으면 설경 자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춥고 습한 날 바람이 많이 불고 높은 산을 가보면은요, 화려한 눈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정말 멋있는 설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뽑으라고 하면은요, 무등산 주상절리대에 핀 눈꽃과 그리고 덕유산 주목군락지의 눈꽃, 그리고 소백산 주목군락지의 눈꽃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태백산이나 개방산, 한라산, 오대산 등 높고 추운 곳들이 눈꽃으로 유명한데요, 다만 추운 날씨에 등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한과 방풍을 잘 챙기지 않으면 꽤나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요, 기암괴석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암릉입니다. 일반적인 숲의 경우는 나무의 모습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나무로 인해서 시야가 차단되어서 주변의 풍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릉은 그 모습이 가지각색이어서 울산바위처럼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풍경이 있는 반면 양주의 불곡산처럼 작고 아기자기한 모습을 주는 바위까지 정말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릉이 있는 곳은 나무가 많이 자라지 못해서 시야가 트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풍광을 조망하기 좋습니다. 그 외에도 암릉 코스는 험한 곳이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어서 스릴을 즐기는 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고소공포증이 심하거나 혹은 험한 등산로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암릉이 유명한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룡능선과 귀때기 첨봉으로 대표되는 설악산과 그리고 의상능선과 비봉능선으로 대표되는 북한산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암의 월출산, 청송의 주황산, 진안의 마이산, 서울의 관악산, 홍천과 서산의 팔봉산 등 전국에 수없이 많은 암산들이 존재하는데요. 암릉은 언제 가도 좋지만은 겨울에는 등산로가 미끄러워서 비교적 위험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여름에는 땡볕에 노출되는 구간이 많아서 너무 더워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봄, 가을에 가는데요. 암릉은 언제 가도 아름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등산 비수기라 불리우는 봄, 가을 산불 방지 기간에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요. 가을 억새입니다. 저도 처음에 억새가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갸우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황매산에 방문을 해서 황매평전에 억새를 봤을 때 그 충격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 충격 때문에 황매산을 제가 아직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억새로 유명한 산들은 대부분 억새가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넓은 평원에 마치 슈가 파우더를 뿌려놓은 듯한 억새가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풍경은 정말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람에 하늘거리는 억새는 정말 많은 등산인들이 뽑는 절경 중에 하나일 것이 분명한데요. 억새는 9월 말에 피기 시작해서 10월 중순이면 그 절정을 이루는데요. 전국적으로 억새가 유명한 산은 방금 말씀드린 합천의 황매산, 그리고 영남 알프스의 신불산과 간월산, 포천의 명성산, 정선의 민둥산, 그 외에도 천관산, 화왕산 등이 유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요, 아마도 등산하면서 가장 보기 힘든 풍경일 건데요, 바로 운해입니다. 운해는 산 위에서 못해 구름이나 안개가 발밑에 마치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풍경을 말하는데요, 특히나 구름 사이로 산봉우리들이 삐죽삐죽 피어나와 섬처럼 보이는 풍경은요, 정말 풍덩 빠져들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운해는 정말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저도 등산을 시작하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멀리 있는 운해만 찔끔찔끔 봤을 뿐 제대로 된 운해를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여름에 작정하고 운해를 보려고 천마산을 오르기 시작했고요. 다행스럽게도 두 번째 만에 꽤 아름다운 운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해를 볼 수 있는 요령은요, 보통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안개나 구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습도가 90% 이상인 날 강이나 호수를 끼고 있는 산에서 많이들 나타납니다. 특히나 일출 직후에 운해가 출몰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방문을 해도 정상엔 구름만 가득한 곰탕만 보고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 늦봄과 그리고 초여름에 북한산 100군데를 중심으로 일출 무렵 정말 너무 멋진 운해가 굉장히 많이 출몰했고요. 덕분에 올 초여름까지 주말 100군데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운해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봄, 가을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풍경은요, 진달래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접어들어도 산에는 아직 황량한 가지만이 남아있을 뿐이고요. 진달래 피기 전에 피는 산수유나 매화 같은 경우는 사실 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봄의 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달래가 피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봄에 접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1월 단풍이 진 이후 4월 중순까지 황량한 산만 보다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핑크빛의 진달래가 어찌나 반가운지 진달래 소식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진달래는 보통 남쪽은 4월 초, 북쪽은 4월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매년 날씨에 따라서 개화 시기가 조금 변하기도 합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약 열흘 정도 일찍 개화를 했고요. 진달래가 유명한 산으로는 제가 소개해드린 산으로는 여수의 영치산과 그리고 대구 달성의 비슬산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강화도의 고려산, 창원의 천주산, 창녕 화왕산, 그리고 거제 대금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풍경은 제가 등산 풍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철쭉입니다. 아름답기로는 설경이 조금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은 겨울 산행은 추워서 조금 산행 자체가 좀 힘들고 철쭉은 봄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진달래의 경우에는 꽃이 이파리보다 먼저 펴서 꽃만 있으면은 진달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쭉의 경우에는 이파리가 핀 다음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파리와 꽃이 같이 피어 있으면 철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쭉의 핑크빛과 그리고 이파리의 초록색이 만나 더욱더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철쭉은 4월 말이나 5월 초 남쪽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산간 지역은 6월 초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전국적으로 철쭉이 유명한 곳은 철쭉 3대 군락지라 불리우는 소백산, 그리고 지리산 바래봉, 그리고 황매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쭉이 유명한 곳은 고성의 일림산과 제암산, 그리고 초암산이 철쭉으로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태백산이나 한백산의 철쭉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등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풍경과 좀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제가 잊어버리고 소개해 드리지 못한 풍경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